자, 그럼 일단 지난 시간 우리가 로그 함수 예제를 1번부터 대충 몇 번까지였냐? 5번까지였나? 그 정도 진행했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보고 했던 거 중에서 질문할 거 번호 받은 다음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했었어. 질문하면 돼. 자, 균형 죽지 어떻게 됐어? 수원은 600호, 수수는 좀 남았고. 야, 이 숙제 얼마 안 됐는데 못하면 슬프다잉. 그 다음에 유준이 숙제 어떻게 됐어? 수원 수투? 다 하고 갔어? 다 하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깔끔하잖아, 그치 얘들아? 배운 날 바로 숙제를 해야 안 까먹어요. 진짜로.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진짜 그렇게 좀 딱딱 맞춰서 했으면 좋겠어요. 수업 시간 했습니다. 영상을 다시 보세요. 자, 숙제 오답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했던 거는 영상으로 다시 보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주문 나가야 되니까. 진짜 중요하면 내가 한 번 더 해주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영상 보면 되는 수준이라 그 영상 봐주시고. 자, 혹시 숙제에서 질문할 거 있나요? 거의 없죠? 아직 기본 정도 얘기여서 진짜 얼마 없을 건데 혹시나 있으신 분? 자, 없으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수업을.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제들을 좀 했는데 일단 예제를 좀 끝내놓고 그 빨간색으로 된 뭐 특강인가? 요 얘기도 좀 하긴 할 겁니다. 돌아가서 다시. 근데 우선은 예제를 좀 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지난 시간에 예제 5번, 그러니까 익힘 5번까지 했고, 그러니까 예제 이제 6번, 익힘 6번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계속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지수 로그 함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어떻게 맞추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6번을 보시면, 자, 볼게요. A가 그리고 B가 모두 1이 아닌 양수래요. 이거 뭐 1이 아닌 양수를 하는 건 밑으로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죠? 자, 이 상황에서 y는 a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로그 b의 x라고 해서 자, 로그 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항상 만나는 경우를 구하래.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상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교점을 찾는 건 되게 힘듭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연립을 하거나 하는 방법도 없어요. 얘랑 연립한다 자체가 없어. 그러면 연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교점을 가진다가 뭐 2차 함수 할 때는 판별식 쓰고 이랬는데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냥 그려서 하는 건데 그래서 상황에 따라 그림만 잘 그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억 같은 경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A가 1보다 크고 B도 1보다 크대. 그러면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게 좀 특이해요. 자, 보세요. 이게 1보다 크면 이런 애죠. 그리고 얘가 1보다 크면 이런 애인데 말했듯이 B가 1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1보다 큰 상황에서 크기가 크지 않을수록 덜 휜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막 예를 들어 한 1.1 정도 되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올라가요. 이 점을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식으로 얘도 생각해봐. 얘가 2x제곱, y는 2x제곱은 좀 더 가파른 편이고 3, 4되면 더 달라붙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해서 얘도 한 1.1의 x제곱 정도 되면 이렇게 부어요. 그래서 얘들이 어떨 때는 교점이 2개고 어떨 때는 접하면서 교점이 1개고 어떨 때는 이렇게 안 만날 때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만나진 않아. 그게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 A, B의 숫자의 값에 따라 휘는 양이 달라지니까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게 되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 거를 이제 이해할 수,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그래프적으로. 그래서 얘는 무조건 만난다는 아니죠.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려서 확인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지? 우리 분명히 로그 함수 그래프 그릴 줄 압니다. 그리고 A 값의 크기 변화에 따라 어떻게 휘는 양이 달라지는지도 아니까요. 찬사가 숙제 다 했니? 수원은 안 했고, 수투는 너 프린트도 뭐 안 뽑고 안 뽑았지? 그런 거 같고. 현석이가 숙제 다 했냐?
그래서 앉아. 영상 좀 봤어? 네. 일단 알겠어. 뭐 빠진 결석한 놈들은 영상이라도 봤으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제까지 뭐 무리하면 모르겠지. 그래도 오늘 다 왔네 다행이다. 자, 이어서 계속 진행해 볼게요. 자, 니은 볼게요. 니은 보시면 A는 1보다 큰데 B가 0과 1 사이야. 그냥 그래프 그릴 줄 아는지 묻는 거야. 여러분, 지수함수 밑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이 1보다 크면 이렇게 올라가겠지. 맞아 아니야? 근데 어느 점 지나면서? 0,1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그 다음 로그 함수의 밑이 0과 1 사이면 어떻게 돼야 돼? 이거 말고 이거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죠. 당연히 생겨요.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0과 1 사이 값에 가지는 교점이 생겨요. x좌표가. 이유는 맞는 거죠. 이 얘기예요. 그 다음 디귿. 자, 이것도 비슷한 느낌인데, 자, A, B가 모두 0과 1 사이야.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겠어? 얘는 감소함수고, 맞죠? 그리고 얘도 감소함수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자, 교점의 x좌표가 0과 1 사이가 되는 이런 또 교점이 생겨야 안 생겨? 무조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 디귿은 교점이 무조건 발생합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뭔가 대단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그릴 줄 알아? 정도 물어본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면 끝나요. 그래서 끝났어. 근데 너무 쉽다. 자, 그래서 어렵게 내면 어떻게 되는지 발전 문제 볼게요. 자, 211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자, 1번부터 볼게요. 오른쪽 그림이 1이 아닌 세 양수 ABC에 대하여 이딴 식으로 그림을 그려놨어. 그리고 대소관계를 보래. 여러분 일단 봅시다. ABC가 그림을 지금 보시면 지수함수인 y는 cx 그래프를 봐봐. 얘가 감소함수지. 그럼 c의 범위가 일단 어디와 어디 사이야? 0과 1 사이입니다. 맞습니까? 같은 식으로 자, y는 로그 a의 x와 y는 로그 b의 x 모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감소함수가 되니까 다 0과 1 사이인 거 확실해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잘 봐봐. 일단은 여러분 b랑 a는 비교가 가능하죠. 제가 얘기했어요. 축에 좀 더 달라붙은 경우가 어떤 경우라고 했죠? 0과 1 사이 때는 0에 가까울수록 작을수록 축에 달라붙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상으로 봤을 때 자, y는 로그 b의 x가 있고 요렇게 y는 로그 a의 x가 있는데 누가 더 축에 달라붙어 있죠? b가 좀 더 축에 달라붙어 있으니까 일단 0보다 크고 b, a, 1 요렇게 된다는 건 그래프를 보자마자 알아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가 감소함수의 그래프니까 일단 0과 1 사이인 거 알아야 되고요. 아, 맞죠? 자, 집중. 정신 나가지 말고. 자, 감소함수니까 0과 1 사이인 거 맞고요. 그 다음 말했듯이 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된다고 치면 3분의 1, 2분의 1이 제일 바깥쪽, 3분의 1이 그 다음, 4분의 1이 제일 달라붙어 있는 구조. 그러니까 제일 많이 휘는 구조가 1에서 멀어질 때라고 생각하면 돼, 원래는. 그러니까 0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맞지? 0과 1 사이에서 1에서 멀어진다는 얘기를 하면 0에 가까워진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해를 한다기보다 외우고 있는 내용. 그래서 요거 두 개만 봐도 이렇게 이건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질문이 이건데 CX에서 C의 부호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C의 부호를 어떻게 하냐 이게 중요하거든. C의 부호를 어떻게 알아? 자, C의 부호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걸 맞춰야지. 그게 핵심이잖아, 그치 얘들아? 여기서 A랑 B는 금방 안단 말이야. 근데 C가 A, B, C 대비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요. y는 x가 있잖아. 지금 문제상에 맞아, 얘들아. 잘 봐봐. 요거 봐봐. 좌표 평면을 잘 보시면 요렇게 y는 x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초록색 그래프가 보시면 y는 c의 x제곱 그래프인데 얘가 요렇게 지나가지 맞아, 아니야? 맞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y는 x랑 교점이 생겨요.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자, 요거를 y는 x 대칭을 시키면 뭐가 나오죠? 얘가 y는 c의 x제곱이야. 이거를 y는 x에 대칭시키면 어떤 그래프가 나오죠? 지수를 y는 x 대칭시키면 뭐가 나온다고 배웠지? 로그가 나온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얘가 y는 로그 c의 x가 돼요. 맞습니까? 맞아, 아니야? 그치, 얘들아? 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봐봐. 지금 이 교점을 보면서 그러니까 y는 x란 교점이 얘를 로그 함수로 바꿨을 때 교점이야.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제일 앞에 있거든? 나머지 AB 관련된 애들이 교점이 좀 더 y는 x란 교점이 좀 더 뒤에 있지. 맞아, 아니야?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핀 거야? 얘가 좀 더 많이 달라붙어 있는 구조라고. 그려보면. 이게 좀 더 달라붙어 있으니까 이게 이쪽은 반대로 이쪽에 x축, y축이 달라붙으니까 이쪽으로 회전이 되면서 교점이 앞으로 밀리는 거라고. 그래서 y는 cx가 y는 x랑 가지는 교점이 결국에 y는 로그 c의 x랑 y는 x랑 가지는 교점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위치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한다? 이거 위치를 보고 더 많이 휘었나 적게 휘었나를 보는 거야. 실제로 얘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 애들 봐봐. 자, 자,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된 거 있죠? 지금 파란색으로 나서 이제 다시 봅시다. 로그 b의 x를 봐봐요. 로그 b의 x를. 자, 로그 b의 x가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 a의 x가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y는 x 대칭시켜서 푸는 거였다고. 이 문제 출제의 의도는.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누가 제일 작은가 이렇게 되면? 제일 많이 달라붙어 있는 애가 작다고 했잖아. 그치, 얘들아? 0과 1 사이일 때는. 그래서 C가 제일 작고 그 다음이 B고 그 다음이 A라고요. 그래서 A, B, C의 크기 관계를 구하라고 하면 일단 둘 다 0과 1 사이인데 C가 제일 0에 가깝고 그 다음이 B고 그 다음이 A고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정답이 요거예요. CBA 순입니다. 얘는 부동방향 반대니까 A, B, C 순이라고 하면 되겠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정답이 동그라미 1번이 됩니다. 자, 이 문제의 출제유는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 지수함수를 y는 x 대칭시키면 뭐가 나온다? 로그 함수가 나온다. 같은 위치를 가지는 로그 함수가 나온다. 두 번째, 감소함수는 로그가 감소함수 형태일 때는 밑의 범위가 어디와 어디 사이다? 0과 1 사이다. 세 번째, 그 와중에 0에 가까울수록 작을수록 더 축에 달라붙어 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는 얘기야. 뭔가 많은 대단한 거창한 걸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히 이미 로그 함수 성질로 배웠고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는 내용 딱 그 정도 가지고 푸는 거야. 선생님 이거 외우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영어 단어 외우는 거 비하면 쉽잖아. 몇 개 되지도 않는데. 로그 함수 성질 근데 내가 썼던 막 6개, 7개밖에 안 돼요. 그래프도 딸랑 2개밖에 안 된다고. 그거 못 외우겠다고 하면 진짜 싸우자는 얘기야. 공부 안 하겠다는 얘기라고. 맞죠 여러분? 조금만 노력을 해서 암기를 해야 돼요. 이런 거 풀려면. 자, 한 문제 더 해봅시다. 한 문제 더. 자, 바로 2번 한번 볼래요? 바로 2번은 어떻게 풀어요? 비슷한 느낌인데. 계속 출제자 의도를 생각하면서 봅시다. 계속 바로 1번 있고. 자, 2번 보시면 비슷해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건 조금 로그 함수를 줬죠? 로그 함수를 줬고 뭐라고 하는 거냐 이거.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주어진 그래프를 보시면 일단 C는 어떻게 됩니까? C가 1보다 큽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왜? 증가함수니까.
자, 그리고 감소하는 로그 함수가 감소 함수가 되는 b랑 a는 어느 사이예요? 0과 1 사이겠죠. 근데 그 와중에 좀 더 달라붙어 있는 b가 0에 가깝겠지. 그래서 일단 ABC의 크기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걸 그림 보고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걸 구한 상황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의 x1제곱 지수함수를 또 바꿔서 푸는 거야. 이게 모두 1보다 크게 같대.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걸 반영해서 이제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라는 거야. 자,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c는 1보다 크니까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y는 cx는 이렇게 그려지죠. 맞습니까? 그리고 a랑 b를 밑으로 하면 감소함수가 그려지는데 그 와중에 누가 좀 더 달라붙어야 돼? 0에 가까운 애가 달라붙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점은 똑같아요. 0,1 지나야 됩니다. 이렇게 y는 b의 x제곱이 좀 더 달라붙어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y는 a의 x제곱이 덜 달라붙어 있는 구조를 가진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1 이상의 값이니까 임의로 k라고 할게요. 얘가 1보다 크니까 이 값을 임의로 k라고 하면 y는 k가 어떻게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게 하는 이 교점의 x좌표가 얘가 x1, 얘가 x2, 얘가 x3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1보다 큰 같은 y값을 가질 때의 x좌표가 x1, x2, x3라고 할 때 크기 순서가 어떻게 돼요? 써놓으면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동그라미 5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풀 때는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산이 아니라 물론 적당히 숫자 넣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숫자 넣어서 풀어도 되긴 돼. 뭐 얘를 4분의 1 놓고 2분의 1 놓고 2 놓고 풀면 풀리겠지. 그리고 얘를 2라고 풀면 솔직히 x1 억지로 구할 수 있잖아. 맞지? 그렇게 계산으로 풀 수 있기도 한데 억지로 때려 넣으면 실제 출제 의도는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해보라는 거야. 그래프 그리는. 물론 어거지로 이렇게 넣으면 계산은 됩니다. 말했듯이 이거 대충 4분의 1 넣고 대충 2분의 1 넣고 2 넣으면 계산이 돼요. 그리고 얘를 4라고 놓으면 대충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고 4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 얘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 잠깐만 얘고 A랑 B랑 바뀌었구나. 자, 그래서 요게 보는 것처럼 얘가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 4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숫자를 구해서 답을 구할 수 있어요. 못하면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라고 된 건 아니고 그림 그리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지수함수 단독이랑 로그함수 단독으로 안 나오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지수함수 이번 중간고사에 나오는 거잖아. 맞지 얘들아? 여러분 2달 뒤에 치는 3달 뒤에 치는 중간고사에서 어떤 애가 나온다? 3달 뒤에 치는 중간고사에서 이런 게 나와요. 실제로. 근데 어떻게 나온다? 지수함수 단독 그래프, 로그함수 단독 그래프가 아니라고. 실제로는 좌표평면 위에다가 지수함수 그리고 로그함수 그리고 다항함수 그려요. 이 세 개를 같이 놓고 놀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대로 그려야 시작을 할 수 있다. 제가 분명히 지난 원래 수업할 때 강조를 했어요. 밑이 0과 1 사이랑 1 이상일 때 어떻게 그려지는지와 숫자가 클수록 1보다 클 때, 그러니까 1에서 멀어질수록 1보다 크면 클수록 0과 1 사이일 때는 0에 가까울수록 작을수록이잖아. 그러니까 1에서 멀어질수록 축에 달라붙는 구조로 그려진다라는 거.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반대로 1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겠어? y는 x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림이. 맞아, 아니야? 그래서 거의 축에 안 달라붙고 y는 x에 달라붙는 구조로 간다고. 그렇잖아요. 1의 x제곱이 1이니까 그냥. 그치? 자,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7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값 구하기인데 요런 거는 여러분 계산을 하면 되죠. 그냥 집어넣으면 보일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씩 천천히 따라가면 돼. 근데 여러분 이것도 푸는 요령이 간단하긴 있어요. 자, 보시면 대충 y는 x를 이렇게 그어놓고 y는 로그 2의 x 그래프를 그리고 이렇게 y는 2의 x 그래프를 그렸잖아. 이거 그림을 내가 어차피 정확하게 못 그려. 곡선이라서. 그래서 그냥 책 보고 하시면 되는데 얘기할 게 있어요.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할 일은 딴 거보다는 자, 표시를 잘 해줘야 돼. 잘 봐봐 얘들아. 여기가 1이지. 요렇게 만나면 여기도 1이지. 맞아 아니야? 요 길이랑 요 길이 어떻게 돼요? 같죠? 요거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요걸 표기를 좀 해주고 시작을 하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일단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요건 일단 나중에 필요하면, 이게 없으면. 그래서 요런 정보를 잘 반영해줘야 되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이제 시키는 대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ABCD를 구하는 문제인데, 요렇게 연장을 해서 여기가 A죠. 맞아요? 맞나요, 여러분? 여기가 A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얘가 어느 점을 지난다? A, 1을 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겠어요? 얼마 넣어야 1 나와? 2죠? 그래서 얘가 2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연장을 했어. 그럼 여기다 2 넣은 거니까 얘는 얼마예요? 4겠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2가 되고요. 그래서 B는 2의 제곱인 얼마가 되죠? C는 2의 제곱인 4가 되고요. 그 다음 반대로 4는 로그 2의 B니까 B는 2의 4제곱인 16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다시 올려서 그러니까 그림이 약간 스케일이 안 맞아. 여러분 이게 실제로 정확하게 예쁘게 보는 종이에다가 그리면 그림이 되게 가팔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못 그립니다. 그래서 문제집 보면 알겠지만 대충 짜그라뜨려서 그려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는 다항함수랑 달라서 이거 길이 실제로 제각고 풀면 틀려요. 안 맞습니다. 이게 이거보다 딱 그림상으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A가 B의 2배야. 길이가 대충. 실제로는 엄청 차이 많이 나요. 지금 봐봐봐. C가 4지. D 얼마예요? D가 2의 16제곱이야. 얘 B를 올리니까. 그럼 잘 봐봐. 그림에서 지금 보면은 C랑 D랑 거의 차이가 안 나. 0에서 C까지 간격이랑 C에서 D까지 간격이 차이가 별로 안 나지. 근데 실제로 C는 4고 D는 엄청 크지. 이게 말이 돼? 제대로 그리면 이게 그림이 안 그려져. D는 이미 종이 뚫고 그려야 돼요. 맞나요? 그래프가 원래는 되게 가파르거든. 지수함수가. 로그함수도 되게 반대로 눌려져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지수나 로그 그래프를 그릴 때 문제집에서 예쁘게 못 그려요. 되게 눌러서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 보고 대충 길이 보고 찍으면 안 돼요. 지수 로그 풀 때는. 그래프는 왜곡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알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제대로 안 그려져 있다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우리가. 그래서 계산하면은 A는 2의 1제곱, C는 2의 2제곱, B는 2의 4제곱, D는 2의 16제곱이니까 A, B, C, D 곱하면 얼마예요? 2의 23제곱이죠.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로그 2의 A, B, C, D는 얼마가 된다? 로그 2의 23제곱이니까 얘가 앞으로 나오고 얘가 1 되니까 23이 되겠죠. 근데 이런 거 계산을 못해서 틀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로그 지수 연산을 1단원, 2단원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1, 2단원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런 거 못 풉니다. 로그 계산을 못해요 마지막에. 지수 계산을 못하고. 그러니까 1단원, 2단원은 잘 안 돼 있으면 제발 영상 다시 보고 복습을 좀 하세요. 알겠어요? 자,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212번 한번 해볼래요? 212번? 자, B랑 C랑 YX 대칭, D랑 E랑 YX 대칭이 있어요. 여러분 X좌표, Y좌표 점 바꿔주면 되죠? 고려해서 한번 212번 정도만 한번 해봐. 대입해보는 거 정도만. 214번은 숙제로 내봐야겠다. 일단은 해봐야 좀 고생. 이거는 풀 수 있어. 안 어려워서.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냥 되게 간단해요. 그래프 그냥 그려서 적당히 점대를 넣는 식으로 풀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네, 이런 걸 해야지 수업이지. 근데 어제 우리 아들내미 수학 봐줬는데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예습하고 있는데 나눗셈 하고 있어요. 나눗셈. 그래서 7 나누기 4가 1과 4분의 3인 걸 알려주고 있어. 뭐라고 줄 알았어. 설명하다가 이걸 왜 설명을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머릿속으로 어떻게든 잘 설명해 주려고 노력했지만 속으로 이게 수학이야 이러고 있었는데. 네, 이 정도는 돼야 수학이지. 이런 거는 해. 이것도 수학이라고 보기도, 이것도 그냥 여러분 칠판 수준은 그냥 때려 넣는 거라서 그냥 이것도 수학 수준은 아니에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더 생각을 하는 문제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8번, 9번, 10번, 11번은 조금 이제 좀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 아들은 잘 못하고 있었다는 거. 야, 그리고 우리 아들이 진짜 확실히 수학 싫어하는 게 티가 나는 게 그거다. 계산이 좀 복잡한 거. 내가 분명히 푸는 과정을 설명해줬어. 여러분은 똑같아요. 이런 루틴을 따라서 이런 방식을 해서 이렇게 풀어라라고 설명해줬는데 안 해. 암산해. 첫 번째 암산을 해요. 절대 풀이 과정 쓰지 않더라고요. 열받게 시리. 본을 냈어요. 풀이 과정 써라.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대충 너무 어려워 보여. 다 마무리케 쓰고 떼우더라. 그리고 일단 설명 들어야지 이러고 있더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듭니다. 그런 거더라고. 내가 그래서 혼냈어. 그러지 말라고. 되든 안 되든 머리를 쥐어짜내야지. 벌써부터 포기를. 근데 그걸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포기하고 있으면 어떡해. 나중도 아니고. 최대한 쥐어짜서 해보시고 질문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늡니다. 그때 그랬던 게 계속 가는 것 같아. 요즘 애들은. 자, 8번부터 좀 중요해. 8번, 9번, 10번, 11번이 좀 어려워요. 천천히 할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자, 우선 8번. 자, 8번은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역함수와의 교점인데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자, y는 로그 a에 x 빼기 m 더하기 1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얘랑 역함수랑 두 점에서 만난대. 얘랑 역함수랑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내가 로그, 이게 지금 얘가 증가인지 감소인지 모르잖아. 맞아, 아니야? A의 범위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두 점에서 만나는데 두 점의 X좌표가 1이랑 2래.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 보통 예전에 배웠을 거야. 제가 저랑 수업한 사람들 배웠을 거예요. 얘가 증가함수면 이 로그함수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든 뭐 이렇게 해서 두 점에 이렇게 두 점 못 만나지 감소는. 맞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면 어떻게 돼요? 역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y는 x랑 역함수랑 얘랑 셋이서 만나는 거지. 맞나요? 그래서 교점의 x좌표가 1, 2라는 거 실제로 1,1과 2,2를 지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맞죠? 근데 감소함수면 어떻게 돼? y는 x가 있어. 얘가 감소함수야. 그래서 이렇게 감소를 해. 그러면은 역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맞아, 아니야? 그래서 여기 위에서 생기고, 그때 우리가 막 배운 것 중에 그 뭐였니?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감소함수인데 밖에서도 만나고 했잖아. 맞아, 아니야? 기억나요? 외부에서도 만났다고. 외부에서 만났다고. 근데 그때면 교점이 몇 개가 돼? 기억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였어요. 얘가 이렇게 된 애가 있어서 얘를 대칭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졌어. 맞아, 아니야? 근데 그때 교점이 여기서 일단 무조건 하나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하나 생기면 이거 대칭한 점에서 만들어지지. 그래서 몇 개씩 된다고? 1개, 3개, 5개 이런 식으로 는다고 했어. 그러면 지금 교점이 몇 개랬어? 2개라고 했다는 건 일단 얘가 감소함수인 상황이야? 증가함수인 상황이야? 증가함수인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힌트인 거야. 이거부터. 이거 보고 A가 1보다 커서 증가함수구나를 아는 거야.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거야 얘들아. 우리가 유리함수 무리함수 할 때는 교점을 이용해서 뭐 풀라고 하면 어떻게 풀었냐면, 그러니까 얘랑 y는 x를 연립할까, 원래는 무리함수랑 y는 x를 연립해서 교점을 찾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항함수, 유리함수 이런 애들은 y는 x랑 연립이 돼요. 근데요, 얘랑 y는 x는 연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로그 함수, 지수 함수랑 다항 함수는 연립이 안 됩니다. 자, 이 둘을 연립해서 푸는 법이 없어요. 물어볼게 얘들아. 한번 예를 들어봐. 로그 2의 x 빼기 3은 x다. 이거 어떻게 풀 거야? 이게 해가 존재하거든요. 그림 그리면. 더하기 3이 했구나. 더하기 3은. 자, 이게 해가 존재를 해요. 근데 이거 풀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풀 건데? 이거 못 풀어요. 이거 푸는 거 모릅니다. 왜냐면 봐봐. 이거 정리하면 x 빼기 3의 3이 로그 2의 x여서 x가 2의 x 빼기 3제곱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돼요? 계산이? 여러분 이거 계산하는 법 알아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연립이, 그러니까 다항함수랑 연립이 안 돼요. 대신에 뭘 할 수 있느냐? 점을 때려 넣는 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된 거야. 자, 얘가 a가 1보다 큰 증가함수가 됐어. 그러면은 얘랑 역함수랑 누구랑 만난다고? y는 x 셋이 같이 만나. 그래서 얘랑 역함수를 구해서 연립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지수 로그도 연립이 안 돼요. 둘이 교점 찾는 연립이 못합니다. 계산을 못해요. 할 수 있는 건, 그리고 얘랑 y는 x랑도 연립이 안 돼. 근데 우리가 그래서 뭘 할 수 있느냐? 그런 거 못하는데, 대신에 그러면 얘가 1,1을 지나고 2,2를 지난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맞지? 이걸 때려 넣는 것까지만 되는 거예요. 점을 때려 넣어서 찾는 거야, 보통. 그래서 지금은 요 점이랑 요 점을 지난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럼 이거 대입하면 끝나겠지? 맞아요? 자, 대입해 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x 빼기 m이 얼마가 돼야 돼? 1,1 대입하면 1에서 지워지니까 얘가 0 돼야 돼. 얘가 0 되려면 진수가 1 돼야겠지. 그래서 1 빼기 m이 1이다가 돼서 m은 0이 됩니다. 그리고 2,2 대입하면 얘가 1 돼야 되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돼? 로그 a의 a가 1이지. 그래서 2 빼기 0이 a가 돼야 되니까 a는 2가 됩니다. 점 대입해보면 나와. 점 대입해보면. 봐봐. 예쁘게 해볼게. 이건 내가 좀 정리한 거니까 예쁘게 하면 1은 로그 a의 1 빼기 m 더하기 1이다. 2는 로그 a의 2 빼기 m 더하기 1이다. 자, 그러면 얘가 0 돼야 되니까 얘가 1 돼야 된다고요. 왜? 우리가 배운 성질 로그 a의 1은 0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얘가 1 되려면 얘가 a가 돼야겠죠. 왜? 로그 a의 a가 1이니까. 이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보여줄게요. 한번 봅시다. 어떤 거 해볼까? 자, 답장 문제 해보지 뭐. 217번 볼게요. 여러분 빨간색만 필기를 해도, 제가 칠판에 쓰는 것만 필기를 해도 숙제가 조금은 찹니다. 얼른 필기해 주시고요. 자, 보시면요. 여러분 일단 한번 봐봐. 여러분이 이제 시험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제 배운 다음에 이렇게 한 놈은 지수함수로 줬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를 로그함수로 줬어요. 그럼 여러분이 일단 뭘 생각해야 될까요? 얘들이 위치 같잖아. 하나는 근데 지수고 하나는 로그잖아.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얘랑 혹시 역함수 관계가 아닌가를 의심해야 됩니다. 그게 처음입니다. 일단 주어지면 그 생각을 해야 돼. 지금 잘 봐봐. 얘가 둘 다 2x제곱이고 로그 2x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이동했지. 얘는 반대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이동했지. 아까 그때 배웠지 우리가. 그럼 이거 둘이 무슨 관계야? 역함수죠. 위치 같은 상태고 평행이동한 양이 xy가 바뀐 수준이야. 그러면 역함수겠죠. 그래서 얘랑 역함수 관계라는 걸 일단 눈치를 채야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거 역함수인 거 알아챘으니까 풀 수 있는 거야. 그걸 모르면 못 푼다고. 그러니까 애초에 밑이 같은 지수함수나 밑이 같은 로그함수가 나오면 뭘 의심하라? 둘이 역함수 관계인지 아닌지를 의심하고 시작을 해야 돼. 자, 그래서 기억 볼게요. 뭐라고 돼 있냐? F 역함수 5 곱하기 G5 더하기 1은 20이다. 자, 요거 지난 시간 역함수 배운 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G5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50원 하면 되겠죠. 근데 F 역함수 5는 원래 A다 놓고 푸는 건데 이제 알잖아. F 역함수가 뭐라고? G인 거. 그럼 이게 애초에 G5죠. 맞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풀면 돼요. 그럼 G5가 얼만데요? 로그 2의 4 더하기 2니까 얘가 얼마예요? 4로 바로 나와야 돼요. 이 바로 안 나오면 좀 고생. 로그 2의 4가 2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2가 앞으로 나오고 없어지면 2 더하기 2에서 4가 되죠. 그래서 이게 4 곱하기 5니까 20 맞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렇게 풀면 되고요. 그 다음 니은 역함수 관계니까 y는 x의 대칭인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디귿인데 여러분 얘들이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거든? 이게 틀려야 만나나 봐요.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아니, 증가함수인데 안 만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봐서 아는 거지. 자, 말했듯이 여러분 보세요. 2의 x 빼기 2 더하기 1이랑 y는 x랑 이걸 풀어서 뭐 판별식을 하거나 이럴 수가 없다고. 예전에는 우리가 판별식으로 만난다 안 만나를 구했잖아. 근데 얘는 이렇게 해서 판별식 같은 게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냥 그려봐야지. 자, 얘가 어떤 애예요? 원래 0,1을 지나고 올라가는 y 2x를 x축으로 몇 칸? 2칸 땡기고 y축으로 몇 칸? 1칸 땡겼어요. 그러면 y는 1이 점근선이 될 거고요. 고정점이 어떻게 움직이 2칸 1칸 올라갔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2,2가 뭐가 돼? 2칸 1칸이니까 2,2 되죠. 이걸 고정점으로 가지는 애가 될 거야. 그럼 얘가 2,2니까 y는 x도 2,2를 지나잖아. 그러니까 요 점이 자 봐봐 이렇게 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fx가 2의 x 빼기 2제곱 더하기 1이고 y는 x가 있어. 얘들 둘이 만난다를 어떻게 한다고? 여기 2 넣었더니 얘 2,2 지나고 얘도 2,2 지나요. 그럼 만나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 무식한 방법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얘도 2,2 지나고 얘도 2,2 지나면 2,2에서 만나는 거잖아. 그치 얘들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거 말고는 딱히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역함수 관계에서 안 만나는 경우도 있지. 예를 들어 볼까? 그냥 쉽게 해봐. y는 2의 x제곱이 있어. y는 로그 2의 x가 있어. 얘들 둘은 안 만나요. 왜냐면 얘들이 y는 x랑 안 만나거든. y는 x랑 하나만 만나기만 해. 그리고 이거 숫자 나중에 이거 그 뭐냐면 좀 되게 지저분한 숫자긴 한데 나중에 자연로그까지 배워야 되는데 자연로그 관련된 거 배워서 그 막 그 미적분 가면 배워요. 이거 막 미분해서 접선의 기울 수투에는 지금 접선의 기울기 배웠죠? 요거 미분해서 접선의 기울기 1 되는 거 찾는 거 해보거든? 그럼 되잖아. 그래서 그거 찾으면은 되게 이상한 값이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접하는 A 값이 있어요. 그게 한 1점 얼마야? 1점 얼마였지? 1.7인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네. 아무튼 그 정도 되면 접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이제 좌와 작아지면 두 점에서 만나겠죠. 저번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여기에 자연수가 들어간 2부터 들어갔을 때부터는 안 만납니다. 많이 비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어떻게 한다? y는 예전에는 얘들이 증가함수의 역함수가 원래 함수와 원래 저는 이 증가함수와 이 증가함수의 역함수가 만난다 안 만난다를 어떻게 풀었어요? 예전에는 y는 x를 이용해서 연립해서 판별식으로 풀었다고요. 유리함수 무리함수 할 때는 맞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렇게 못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냥 좀 무식하게 그림 그린 다음에 애매하면 점 때려 넣어서 맞추는 식으로밖에 못한다고요. 연립이 안 되고요. 판별식도 없어요. 알겠죠?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이거 연립 안 되는데 연립하겠다고 매달려 있는 애들이 있더라고 가끔. 애초에 안 된다니까? 안 돼요. 차라리 1, 2, 3, 4 점을 때려 넣어요. 그게 더 낫다고. 보이겠습니다. 됐지?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8번에서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 함수입니다. 맞죠? 밑이 같은 로그 함수예요. 그리고 증가함수의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의 교점은 누구도 같이 만난다? y는 x도 같이 만나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풀 때 제발 연립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연립이 되는 케이스는 따로 있어요. 뒤에 배울 거야. 그러니까 그 케이스 아니면 점 때려 넣으세요. 제발. 점 때려 넣어서 맞추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딱 더 하고 싶게요. 9번 보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자, y는 x의 대칭을 이용한 넓이에요. 지금 보시면 지수함수, 로그 함수겠죠? 뭔가 이렇게 y는 x가 있어요. 그리고 얘랑 수직으로 만나는 평행한 두 직선 LM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편에 y는 로그 2의 x가 있고 이쪽 편에 요놈의 역함수인 y는 2의 x제곱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여기가 1,0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 점이 얼마가 되죠? x에 1 대입했으니까 1,2가 되는 거 맞나요? 맞지? 그래서 스몰 a는 일단 얼마라고요? 스몰 a는 2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기 쭉 당겼어. 그러면 여기 교점이 생기지. 그러면 2는 로그 2의 x를 푸는 거야. 그럼 x가 얼마예요? 4겠죠? 맞아 아니야? 4를 집어넣어야 2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b는 얼마다? a는 2, b는 4인 거 구했어요. 자, 그럼 됐고 이제 원하는 게 뭐냐면 이 상황에서 요렇게 되고 요렇게 선을 그어서 요놈의 뭐?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요 사다리꼴 넓이 구하래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풀까요? 이건 이 얘기입니다. 얘들이 yx 대칭이고 함수도 역함수지. 맞지?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여기가 1,2면 여기가 얼마가 된다고 배웠지 우리가? 같은 거리 대칭이잖아. 맞아 아니야? 그래서 얘가 1,2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2,1이 돼야겠죠. 그죠 여러분? 같은 식으로 여기가 얼마야? 4,2면 여기가 얼마가 돼요? 대칭시켜서? 2,4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사각형 넓이 못 구하는 사람 바보지. 구하면 되겠죠. 사각형 넓이 구하면 돼요. 그리고 이 사각형 넓이를 구하기 원래는 이제 뭐 평행사변형이 아니고 사다리꼴이니까 아랫변 길이 윗변 길이 구하고 막 이렇게 풀어야 돼. 근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죠. 왜? 잘 뜯어보시면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예요? 요 길이가 3이고요. 요 길이가 얼마죠? 요 길이도 3이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얼마야? 3 곱하기 3하고 나누기 2 하면 되겠지? 그치? 좀 모양이 삐뚤어져 있으면 이렇게 못 푸는데 얘는 좀 예쁘게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풀면 끝나요. 그래서 정답이 얼마입니까? 2분의 9가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 역함수를 이용해서 푼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같은 걸 이용하는 거예요. 나머지 밑에 218번, 19번, 20번도 해보시면 풀릴 겁니다. 풀어보시면 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따가 220번은 제가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220번이랑 익힘 10번, 11번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다들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 왜 그럴까? 뭐 때문일까요? 매일 하니까 힘들어서 그런가? 하긴 또 수학만 하는 게 아니니